자,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페이지 195페이지 과학기술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울이 여기에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하지만 제대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것일까? 양팔저울이 있고 대저울이 있네. 얘네들은 지뢰의 원리를 응용한다.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소를 생각하면 매우 쉬워요. 그치? 저울은 시소를 생각을 하자.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중앙이 받침점이겠죠?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것이다.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다른 쪽에는 추를 올려놓아서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는 상태 정도의 의미가 있죠. 수평 상태, 수평을 이루었을 때, 이런 식으로 추의 무게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이 한계 때문에 나온 게 이걸 보완한 것이 바로 대저울이 되겠네.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쪽에는 작은 추를 걸어서 움직여서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 평형, 아까 수평이랑 바꿨을 수 있겠지. 찾는 방법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물체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는 추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이므로, 받침점으로부터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알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양팔저울과 대저울을 봤네요. 시소를 생각하면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다음 전자저울,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이죠.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어떻게 무게를 측정하냐 그랬더니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금속 탄성체에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력과 동일하다. 그치?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cm였는데 얘가 20cm로 늘어났네. 10cm에서 20cm로 했으니까 늘어난 양은 10이지. 그러면 원래 그 이전의 길이는 10이네. 그럼 10으로 10을 나누니까 1이 되겠지. 그치? 그것이 이제 스트레인이란 값이네. 스트레스에 따라서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인장 변형,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 보면 인장력이라고 나오는데, 이 인장력이라는 것은 물체 내의 한쪽 부분이 다른 쪽 부분을 임의면에 수직이 되게 끌어당기는 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자저울이 있는데, 전자저울은 여러분들이 마트 고기 그 판매하는 곳에 가면 우리가 고기를 올려놓으면 몇 그램이다 나오잖아. 그치? 거기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올려놨어. 그렇게 했을 때 수직으로 내리 누르는 힘, 이 부분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하는 거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인장력에 대해서 물체 내의 한쪽 부분이 다른 쪽 부분을 임의면에 수직이 되게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한다. 넘어가서 스트레스에 따라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그치? 무게가 실리니까 금속 탄성체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장 변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트레스 게이지에서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나겠지.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치? 스트레스, 압력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스트레인도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기 저항도 그 스트레인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스트레인도 올라가지? 그럼 전기 저항도 올라가지?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도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지. 어찌됐든 얘네들은 모두 다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넘어가서 통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저항 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줘야 된대.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약 100배에서 200배를 증폭시키고 전기신호로 전환한 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우리가 전자저울의 지시계로의 물체의 무게가 나타난다. 액정에 이제 몇 g이라고 나타난다는 얘기지. 전자저울에서 금속 탄성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야. 그러니까 특수한 소재를 써줘야 되겠지. 시간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탄성 한계점이 높아야 한다. 전자저울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어떻게 돼? 부서지겠지. 금속 탄성체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 버리네. 그러면 더 이상 저울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무게까지만 올려야 되는 거지.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또 묻고 있네. 그치? 어느 정도 질량이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양팔저울이나 대저울이나 전자저울을 통해서 우리 측정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세포막이나 DNA 등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미량 저울을 사용한대. 초정밀 미량 저울은 압전 효과가 있는데 일어나는 수정 진동자 센서를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어떤 원리로 작동하냐 그랬더니 바로 그것 먼저 얘기해주고 압전 효과는 뭐다, 수정 진동자 센서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야. 압전 효과란 1차 압전 효과가 있고 2차 압전 효과가 있는데,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에 의해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그치?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1차 압전 효과란 결정 구조를 가지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에 비례하여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전압이 발생한대. 그치? 그러니까 전기적 에너지로 된다는 얘기잖아. 2차 압전 효과란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전압을 걸어줬어. 그럼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전기적 에너지잖아. 그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돼야 되잖아. 결정성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기계적 에너지로 얘가 변환된다는 얘기지. 수정은, 그치? 이건 광물을 얘기하는 거야. 수정은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 두께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는 재료라는 얘기지.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정성 재료이다.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어? 수정이라는 광물이 있는데 얘는 절단된 각도, 두께에 따라서, 그치? 얘가 변수네. 각도와 두께가.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인데, 초정밀 미량저울에 사용된 수정 진동자 센서, 수정이란 광물의 진동자 센서는 전극 사이에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잘린 일정한 두께 그리고 방향, 각도를 얘기하겠지. 수정 결정판을 넣고 특정한 주파수 값을 갖는 전압을 가하면, 특정한 주파수 값을 가져야 돼. 그런 전압을 가하면 수정 후 고유 주파수에 공진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특정한 주파수 값을 갖는, 특정한 주파수가 아니고 다른 주파수 값을 넣고서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공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공진 주파수는 질량 변화에 민감해야 우리가 저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거? 초정밀 미량, 이렇게 DNA나 세포막 이렇게. 그래서 질량 변화에 매우 민감해야 되고, 수정 진동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저울 위에 물질을 흡착시키면, 그치? 흡착되는 물질의 무게에 비례해서 공진 주파수 감소가 일어난다. 물질의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진 주파수도 감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 물질의 무게가 비례해서, 이거는 원래 그냥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것을 흡착되는 물질의 무게에 비례하여 공진 주파수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기 이런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조금 특이하게 표현을 해놨잖아. 물질의 흡착과 탈착에 의한 공진 주파수 변화량, 이것에 따라 물질의 무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 시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맞고. 2번 전자저울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 측정 소자의 인장력으로 작용한다. 인장력, 오케이, 맞지? 3번 결정 구조를 갖추는 고체에 기계적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한다. 이거는 압전 효과, 제1 압전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맞고. 4번 전자저울의 지시계에 나타나는 액정 얘기하는 거야.
액정에 나타난 숫자 크기는 스트레인 게이지에 작용하는 저항값과 같다가 아니고 저항값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증폭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항값과 같을 수는 없는 거지. 답은 4번으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 5번 저항을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은 그렇지 않은 전자저울보다 물체의 무게를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떤 거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밖에 못해. 근데 어떤 것은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까지 가능하대. 어떤 물질이 50kg이야. 50kg이면 50kg면 50kg인가 보다 했는데 50.1kg이네. 그럼 얘가 더 정확한 거지. 그런데 50.1009kg이다. 그럼 얘가 더 정확한 거지. 그치? 당연한 얘기고. 2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아까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 양팔저울이었지. 니은은 대저울이고 디귿은 전자저울이야. 기억 양팔저울에서 양쪽에 매달거나 올려놓은 접시 무게는 당연히 모두 같아야 하는 거고. 2번 기억과 니은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물체와 추하의 균형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시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3번 양팔저울보다 대저울이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다. 그러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대저울이 있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맞고. 4번 디귿 전자저울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대저울이지 소성 변형을 하는 물체의 무게는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있다. 지금 소성 변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얘기를 한 건데, 디귿 전자저울이 소성 변형할 가능성이 있어. 너무 무거운 물체를 올려놨을 경우에. 하지만 대저울은 무거운 무게를 올려놨다 하더라도 소성 변형은 일어나지 않아. 그치? 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소의 원리, 그치? 지레오 원리를 응용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소성 변형을 하는 물체의 무게, 소성 변형을 하는 물체,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그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이제 분해해 보면 스프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놀기도 하잖아. 왜? 탄성이 있어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탄성 이상으로 우리가 잡아당겼어. 그럼 늘어나 있는 상태로 되지. 그렇다 하더라도 늘어나기 전과 늘어난 후에 질량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거지. 그치? 그 무게를 전자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명확하게 틀린 거지. 조금만 주의해서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고. 5번 기억 디귿을 통해서 세포막이나 DNA 등의 무게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초정밀 미량 저울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그치? 초정밀 미량 저울. 오케이. 3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의 다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팔저울의 한쪽 접시에 1kg의 추를 올려두고 나머지 다른 한쪽에 접시에 가를 올려두었을 때 1kg의 추를 올려둔 접시가 아래로 기울었다. 그러면 가가 1kg보다 가볍다 이런 얘기지. 그치? 가가 1kg보다 가볍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kg의 추를 걸어 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날을 걸었을 때 날을 걸어둔 쪽으로 기울었다. 우리가 대저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곧은 막대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추, 그치? 1kg짜리 추를 걸어두고 받침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 그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뭐 이런 줄이 있고 여기 사람 손이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20cm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넓은 접시 모양의 무엇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날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했을 때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그치? 1kg 추를 걸어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날을 걸었을 때 날을 걸어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지. 아까 우리가 식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네. 식은 어떤 거였어? 추의 무게에다가 얘를 곱하면, 그치? 20cm 이것과 그 다음에 나의 무게를 곱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평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오른쪽이 나 부분이 밑으로 쳐졌다는 얘기지. 그럼 더 무겁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나하고 1kg하고는 어떤 게 더 무거워? 당연히 나가 더 무겁겠지. 왜? 20 곱하기 나하고 1 곱하기 30, 그럼 30하고 나 곱하기 20,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나라는 이 부분이 30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20의 도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 1kg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나가 1kg보다는 확연히 크다. 세 번째,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이다. 그치? 빈 저울일 때 그냥 금속 탄성체의 길이가 10cm래. 이 저울에 10kg의 상자를 올렸대. 그랬더니 금속 탄성체의 길이가 1cm만큼 늘었네. 상자 위에 달을 올렸을 때 상자에다가 10kg짜리 상자 위에다가 달을 또 올렸대. 그랬더니 금속 탄성체의 길이가 12cm가 되었네. 그러니까 플러스 1cm가 늘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달하는 물질은 몇 킬로그램이란 얘기야? 10kg이란 얘기지. 그치? 우리가 제일 무거운 순으로 하면 다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나, 가, 다, 나, 가 이렇게 되어 있대. 우리가 문제의 선지를 보면 1번 가와 다를 전자저울로 측정하였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의 변화량은 당연히 나가 더 크지. 왜? 나가 더 무거우니까. 맞고, 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대저울의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더 옮겨야 한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보면 우리가 시소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요렇게 시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무거운 학생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학생, 그 다음에 가벼운 학생이 앉아 있어. 가벼운 학생은 뭐 좀 작게 그리자.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형, 그래서 시소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무거운 학생은 더 앞으로 가고 가벼운 학생은 더 뒤로 가야지. 그치?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돼야지. 무거운 애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벼운 애는 이렇게. 그치? 그렇게 했을 때 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받침점을 오른쪽으로 더 옮겨야 된다. 그치? 이쪽으로 더 가면 1 곱하기 40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0 곱하기 나 했을 때 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가야 된다. 오케이, 맞고. 시소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3번 가와 달을 양팔저울의 접시에 각각 올려놓으면 당연히 다가 10kg짜리인데 아래쪽으로 기울게 된다. 오케이. 4번 달을 올린 전자저울에 가를 올린다면 가는 지금 1kg보다는 작지만 어찌됐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모두 커진다. 그치? 스트레스가 커지면 스트레인이 커진다고 그랬지. 그리고 전기 저항도 커진다고 그랬지. 비례관계라고 그랬어. 얘는 맞고. 그럼 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 다만을 올린 전자저울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은 10kg의 상자만을 올린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보다 크다가 아니고 저항과 같다 이렇게 돼야지. 그치? 왜? 다의 무게가 10kg이었잖아. 상자 10kg이나 다 10kg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똑같다 라고 해줘야지. 그 답은 5번이 되고. 4번 과학기술 4번 육그릇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특이하게 표현됐다는 그 부분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보니까 수정 진동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 저울에 세포막 A, B, C를 각각 올렸는데 그래프는 시간 t에 따른 공진 주파수 F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X축이 지금 t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Y축이 F 헤르츠 진동수, 그치? 공진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네. 우리가 보면 1번 세포막 A, B, C 중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은 C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부분 흡착되는 물질의 무게에 비례하여 무게가 크면 주파수 감소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치? 무게가 크면 감소가 일어난대. 무게가 크니까 감소가 일어나지. 얘가 이렇게 감소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얘가 무겁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가볍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C가 제일 무겁고 B가 그 다음에 A가 무게는 이 순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지. 2번 수정 진동자 센서에 가해지는 전압을 달리한다면 어떻게 돼? 공진이 특정 전압일 때만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공진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공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맞고. 3번 저울 위에 올려진 세포막 A, B, C를 저울에서 탈착시키면 공진 주파수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겠지. 왜 그래? 지금 여기에서 지금 흡착을 시키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된 거잖아. 근데 탈착을 시켰어. 그럼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해야지. 증가한다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4번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은 두께를 달리한다면 두께나 각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수정의 고유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맞고. 5번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에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5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아까 A는 뭐였어? 뭐 수평을 이루는 이 정도 의미였지. 수평을 이루다, 그러니까 수평 상태라고 우리가 했어. 수평을 이루다, 그러니까 수평 이루는, 그래서 얘를 상태 정도를 뜻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와 비슷한 것을 찾으면 되겠네. 1번 나는 끝내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는 일에 실패했다. 이루는, 꿈을 이루다, 꿈을 성취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취 정도로 봐주는 게 좋겠네. 2번 혼사를 이루는 데 있어 양가 어른들의 뜻은 매우 중요하다. 혼사를 진행하다, 뭐 진행 정도가 좋겠네. 3번 그는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뜻한 바를 성취하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도 성취로 우리가 보면 좋겠고. 4번 이 그림은 노랑과 검정이 대비되는 색상을 이루고 있다. 대비되는 상태, 색상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상태라는 의미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 5번 어떤 사물을 짜임새 있게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구성 요소라고 한다. 짜임새 있게 만드는데, 이건 만드는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겠네. 그렇지.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른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국어에 한해서는, 한글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감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시간 단축을 하는 거지, 어휘를 별도로 익히거나 그럴 시간에 지문 하나를 더 보는 게 훨씬 이익이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나중에 하나 정도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